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산업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또 눈에 딱 들어온 산업이 뭘까요? 이번 주도 2차 전지를 월요일부터 쭉 말씀을 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2차 전지는 2025년, 2024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법,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에 의한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제도적으로도 정착이 되면서 여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 셀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재 그리고 부품 관련된 쪽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에서 그 자국산 우선 구매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운 굴기가 일어나겠다라는 전망이 하나 가능할 것이고요. 음, 산업의 방향성이 워낙 뚜렷하죠. 네. 네, 그렇기 커질 수밖에 때문에 없죠.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많이 잡아도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한 자릿수를 넘어갈 그런 채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의 생산량, 생산 속도는 아직까지 더딥니다. 그러면 이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망들 이미 20년도, 21년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도 뜨거울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떤 기업들을 보아야 하는가,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번 주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2차 전지, 셀 업체,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워낙 지금 흐름이 좋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간 수요 예측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시장의 관심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곳에서 뭔가 수급적인 집중이 나올 때 나는 여기서 매수를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폭발적인 성장과 상승에 나는 매도를 할 것인가 한 번씩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공모가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상단 이상을 다 써냈다라고 하니까요. 어, 30만 원 그러면 시총 70조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와, 거기서 더블 따만 기록을 해도 네. 140조의 시총이 되고요. 거기서 대단합니다. 네. 따 상을 가게 되면 182조 정도의 시총 규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ATL과 비교를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 점유율이나 생산 캐파를 보았을 때 100조 언저리에서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음, 지금까지 2차 전지 소재주 관련 부분들이 20년도, 21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그런데 어려울 때 나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LNF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NF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유, 네. 오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락률을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 이후에 추세를 꺾고 다시 그냥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코 더 커지는 시장 안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차트를 보면 동일하게 그간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오른 뒤에 조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이 또 나왔죠. 천보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스스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0년도, 21년도에도 뜨거웠던 섹터이고 22년도에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과 내가 매수하기 좋은 기업을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이익도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좀 완벽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고 성장성이 풍부한 기업인데 내가 이것을 고점에서 사면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이지 않죠. 왜냐? 내 계좌는 손실,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그럼 난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 첨보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최근의 단기 추세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긋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의 저점들이 있죠. 그런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세선을 그어보자. 그럼 여기랑 끝에랑 한번 그어보면 아, 여기도 만나는구나. 가운데도 만나는구나. 추세선을 그어봤더니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점들이 이 추세선과 맞아떨어지고 있네? 라고 하면 이 추세선은 그래도 한번 추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라인으로 나의 가상의 라인으로 딱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이익이 얼마인지 적정 주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추세선을 좀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추세선이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가 내가 매수하기 좋은가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놓고서 어느 구간에서 여기랑 맞아떨어지면 나는 그 가격대에서는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가 매수하기 위해 기준 가격으로 가상의 가격을 한번 정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흐르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1월 11일 화요일 지수도 같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하는 추세선과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보다 내려오면 하나하나 모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후의 추세는 바로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목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만 네. 내가 매수하기 전에 이 차트는 지금 되돌림이 나올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지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수급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FOMC 회의가 있대. 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대. 여러 가지 정책적 발언이 심하게 나올 만한 이벤트를 갖고 있다면 잠시 쉬어도 되겠죠. 또는 매수의 강도를 조금 낮춰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지수의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저위험 구간과 추세선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한 가상의 라인 속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까? 왜냐? 이 라인에서 어느 구간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를 좀 보시면 뭐 경기 민감주가 좋다, 은행주가 좋다, 보험주가 좋다, 뭐 앞으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장비주가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가 좀 떴으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 것을 펼쳐보고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구간에서는 참 매력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매수 타이밍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